안녕하십니까. 솔코 정해찬입니다. 네, 오늘은 솔리드웍스 컴포저에 대해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컴포저가 어떤 건지 잠깐 알아보고요. 그리고 예시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컴포저가 뭔지 잘 모르니까 예시를 조금 보고 그리고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죠. 여기까지 볼게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이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설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기술 문서라든지 아니면은 매뉴얼, 제안서, 홍보물 이런 거를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리얼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을 보셨어요. 그 예고편을 보면은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았지만 흥행에 대참패를 했죠. 근데 이 예고편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었잖아요. 컴포저를 통해서 이 제품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렌더링도 할 수 있고 그 렌더링 한 걸로 이제 문서에다가 그 캡처 사진을 집어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 바뀔 때마다 그 캡처를 다시 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만 시키면 되는 그런 편리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저로 만든 컨텐츠를 활용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PPT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성도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제 컴포저라는 프로그램이 뭔지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방금. 네, 이제 그러면은 다른 업체에서는 이 컴포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업체는 해외 업체인데요. 해외에서 지금 요 소방 호스 같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사용법을 컴포저를 이용해서 컴포저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분짜리 영상인데 이게 물이 이렇게 나가고 방향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 노즐을 이렇게 돌리면은 분사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잠그고 이런 부분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고요. 조금 더 볼까요? 여기는 이제 홈페이지 이 배경 화면에다가 컴포저 동영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집어 넣어 놨는데요. 여기 어떤 하우스 같은 거를 만드는 업체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하우스의 그런 조립 방법이나 이렇게 조립을 하고 그리고 기능들을 설명을 해줘요. 이게 전부 다 컴포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조립하는 방법. 좀 나오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리고 몇 가지를 조금 더 확인해 보면은 여기는 이제 조립을 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거든요. 보통 이제 조립
하는 거를 뭐 매뉴얼이나 설명서 같은 걸로 많이 만드는데, 컴포저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나 이 제품을 구매하셨으면은 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갖고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사 하나하나까지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돌아가죠. 세밀한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부품 번호도 이렇게 뜨고요. 이게 또 부품 번호가 설명서에 또 적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네, 이렇게 쭉 조립을 합니다. 6분짜리 영상인데,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형식이죠. 약간 발표용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뭐 바이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현재 이 제품 사용하는 고객사에 이제 소개를 해줄 때 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PPT에 삽입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동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저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이제 이런 컨텐츠들을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지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문서에 넣는 캡처, 보통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제품 사진을 찍어서 제품 매뉴얼이나 아니면은 제안서라든지 이런 데에 집어넣잖아요, 사진을. 근데 요게 설계 변경이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다시 캡처를 할 거냐, 아니면은 나중에 찍는 거를 사진 찍는 걸 또 다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컴포저를 이용하면은 간편하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넣는 거랑 보여드릴게요. 먼저 파일을 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모델링은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런 뷰라고 해서 각각 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뷰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이 각각의 뷰들을 문서에 넣어 놨습니다. 보시면은 문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요게 모델링이 바뀌었을 경우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 지금 모델링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합니다. 파일 업데이트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각 뷰별로 다 이제 이 모델링으로 바뀌었죠. 이게 바뀐 모델링으로 뷰가 다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이거를 내보내는 거죠. 이미지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고, 덮어 씌우는 거죠. 이 부분에다가 덮어 씌우고요. 자, 그리고 워드 파일 열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림 파일이 처음 모델링 그대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을 파일에 파일 연결 편집 들어가셔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변경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파일을 삽입할 때 원본 파일에 링크를 시켜서 삽입하는 기능이 워드에서 제공이 돼요. 보통 이제 이런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삽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본 파일과 연동이 되면서 이 새로운 뷰를 다시 내보내는 거죠. 변경된 뷰를 내보내고 덮어 씌워지겠죠. 그러면은 업데이트 하게 되면은 문서에 있는 모든 이런
그림 파일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문서 작성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 이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수 효과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모델링 하다 보면은 뭐 어떤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을 한다든지 할 때 그 어떤 특정 부분의 길이나 아니면은 뭐 화살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조립을 한다라고 사람이 보기 쉽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 쉽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컴포저에 있는 그 저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각종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넣는 걸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빠르게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입니다. 파일이고요. 자,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됐으면은 이 볼트들이 어디에서 뽑아져 나왔는지, 어디서 분해가 됐는지 그거를 표시를 하는 거죠. 경로를 표시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꾸며보면은 뭐 색깔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자, 그리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아까 경로를 넣었잖아요. 이게 경로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얘를 경로를 약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굽어지도록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따로 뭐 이 선을 그릴 필요 없이, 사실 솔리드웍스 안에서는 얘를 스케치 기능을 통해서 일일이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컴포저에서는 간단하게 이 기능 자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쉽게 분해도 작업까지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분해할 때도 사실 되게 편하게 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요. 먼저 파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뽑아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 부품들이 뽑아져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뭐 옥세드 이런 기능이 있지만 컴포저에서는 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 이렇게 특수 효과를 넣으실 수가 있고 아까 제가 길이나 직경 이런 걸 넣었는데 직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찍어서 모델링의 모서리를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화살표 찍고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은 되죠. 이렇게 간편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 효과를 넣을 수 있다. 이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이제 기존에 혹시 뭐 렌더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을 수도 있는데 컴포저에서는 이 렌더링을 정말 그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시켜줘요.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기본 뷰라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이 이제 렌더링 이후에 이미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 열기를 해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아까 그 기본 파일하고 똑같죠? 이 상태에서 바닥면 선택해서 이렇게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고
배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그 텍스처를 넣는 방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백그라운드 파일을 이용을 하는 거죠. 지금 설정을 조금만 해주면은 이렇게 배경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링 같은 것도 지금 좀 실제 제품 같지가 않잖아요. 여기에 실제 재질감 같은 거를 텍스처 파일을 이용해서, 그림 파일을 이용해서 넣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더 실제 재질처럼, 실물처럼 보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렌더링에 보면은 조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조명을 몇 개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클릭 한 번으로 클릭 이런 방식으로 이제 더욱 꾸미는 거죠. 모델링들을. 원래 이게 그 방향을 잡고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을 열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품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작업을 조금만 더 손봐주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미지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렌더링이 됐습니다. 원래 일반 렌더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재질도 넣고 그 재질에 세세한 설정까지 다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렌더링을 돌리죠. 그러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돼요. 렌더링 하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런 시간 없이 이렇게 바로 이미지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더 간편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죠. 사실 그 문서에다가 일일이 넣다 보면은 그렇게 일일이 렌더링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다음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인데요. 아까 저희가 했던 파일 중에 이 파일이 있었어요. 이 파일이 있었죠. 요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 바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만드냐? 뷰 있죠. 이 뷰들을 당겨 오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초 간격으로 제가 넣어볼게요. 그러고 재생을 한번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기존에 이제 캡처해뒀던 이런 뷰들을 이용하면은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방금 제가 거의 10초 만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런 세팅만 잘 해 놓으셨다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이제 이런 빠른 시간 내에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아까 특수 효과, 화살표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거를 조금 더 넣으셔서 꾸며주시면 돼요.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굉장히 좀 시간이 원래는 오래 걸려요. 근데 기존에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뷰들을 이용해서 되게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결과물을 활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실제 저희 고객사인데요. 저희 고객사에서 만든 이제 제품 홍보 영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특수 효과를 넣고 제품을 움직여서 꼽고 도크를 내리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컴포저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만드신 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좀 그분이 원래 설계자도 아니고 이제 이런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라서 되게 처음에 많이 헤매셨어요. 근데 혼자서 이제 독학하고 저한테 물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고 여기 인터넷에 지금 올려져 있죠. 이런 것뿐 아니고 이제 PPT를 잠깐 보면은 제가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 보면은 개발 도구라고 있어요. 이 개발 도구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에 개발 도구라는 탭이 하나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코드 보기 맞죠? 여기서 이제 그 기타 컨트롤을 들어가셔서 컴포저를 깔게 되면은 여기에 컴포저 플레이어 액티브 X라는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만들었던 이제 컴포저 파일 있죠. SMG 파일인데 그거를 여기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여기에 경로를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PPT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발표 자료까지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간 내에 고품질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자료의 제작 시간을 단축시키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너럴 도크의 사례처럼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까지 정말 누구나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작업을 하시면서 그 모델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 하는 동시에 매뉴얼 작업까지 같이 가능하게 되죠. 보통 이제 설계 다 끝내고 제품 제작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매뉴얼 작업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작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인터넷에 게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PPT에 이런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오늘 컴포저에 대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이 거의 모든 기능이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사용자가 꾸미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기능들 다 보셨는데 혹시 보시면서 좀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궁금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주시면서 질문도 해주시면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나중에 그 설문조사 할 때가 있거든요. 설문조사를 하실 때 그 질문까지 같이 적어주시면은 제가 따로 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갑자기. 컴포저도 솔리드웍스와 버전을 맞춰야 하나요? 맞춰야 합니다. 예, 맞춰야 되고요. 이 컴포저는 사실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치면은 컴포저랑 솔리드웍스는 따로예요.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따로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버전은 맞춰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상관없어요. 컴포저 버전이 높은 건 상관없어요. 대신에 컴포저 버전이 솔리드웍스 버전보다 낮다면은 안 되겠죠. 불러지지 않겠죠, 모델링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열기를 눌러보시면은 파일 형식에 솔리드웍스 파일뿐만 아니고 프로이라든지 아니면은 카티아 파일까지, 인벤터 파일까지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버전은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